오토데스크 마야 2019 3D 그래픽의 입문 애니메이션 파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파트 강의에 계속 이어서 마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관련 기능을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바로 디폼 쪽에 있는 기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넌리니어 계열에 있는 밴드라든가 트위스트라든가 스쿼시 같은 디폼으로 사용해서 간단한 형태 변형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디포머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주어진 폴리곤 오브젝트에 대해서 적당한 높이로 디비전을 나눠 놓고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만약에 구부러지는 바로 밴드 디포머를 적용해보죠. 적용을 해놓고 보게 되면 이 같은 밴드 디포머 오브젝트가 따로 생성이 되고 그 속성 중에서 바로 커버처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즉 이름을 선택하고 마우스 가운데 붙은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부드럽게 값을 바꿀 수가 있죠. 아무튼 이제 밴드 디폼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오브젝트의 형태 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이 디폼 쪽에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브젝트의 어떤 형태 변형을 가해주는 미리 약속된 어떤 알고리즘을 쓴다든가 어떤 특정한 패턴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형태 변형을 가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부분은 이렇게 오브젝트의 어떤 형태 변형을 가했다고 해서 실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 스케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P큐브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스케일 값은 여전히 1 상태를 갖고 있죠.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시 디폼, 넌리니어, 스쿼시 디포머 같은 걸 적용해서 스쿼시가 갖고 있는 팩터 값을 증가시켰을 때 또는 줄였을 때 이런 식으로 형태 변형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디포머로 적용했다고 해서 실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트랜스폼의 스케일 값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 디포머가 만들어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는 트랜스폼 속성 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런 벌티스 같은 이런 컴포넌트의 위치 변형을 통해서 그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 디포머가 지금 적용되는 연산 노드의 순서를 보게 되면 노드 에디터를 통해서 오브젝트 선택, input, output, 클릭 그러면은 지금 이제 두 개의 이제 디포머 노드가 연결됨으로 해서 이 P큐브 쉐입 1 쪽에 보면 이제 밴드라든가 또 스쿼시라든가 이런 노드가 이제 연결이 돼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지금 만들어서 P큐브 쪽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된 그 시각적인 효과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바로 벌티스 같은 이런 컴포넌트 쪽으로 전달이 돼서 그 시각적인 효과가 만들어진다. 바로 이 기본적인 효과가 만들어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디폼의 역할은 선택한 오브젝트 또는 어떤 특정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위치 변형을 통해서 형태적인 변형, 왜곡, 즉 디폼이라는 말 자체가 변형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이런 형태적인 왜곡을 만들어낼 때 각종 디포머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로 제 기초적인 관점에서 바로 클러스터 디포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 디포머는 선택한 어떤 오브젝트나든가 컴포넌트에 대해서 트랜스폼 조작을 대신 사용해서 형태 변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개념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죠. 폴리곤 플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적당히 크기와 디비전 값을 충분히 높여서 만들어 두겠습니다. 여기서 이 플랜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벌티스 포인트를
라소 툴을 사용해서 대략 이만큼 선택을 해보죠. 다시 Q키, 선택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바로 디폼, 클러스터 디포머를 적용을 해줍니다. 리셋 세팅. 저는 지금 여기서 그 벌티스 포인트를 선택했는데 엣지를 선택하거나 페이스를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클러스터를 apply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 정면에 보게 되면 이제 이 C자 모양의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동 툴을 사용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보시다시피 그에 따라서 형태 변형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줄이거나 넓히거나 해서 또 형태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이 클러스트 핸들이라는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이 속성 값을 바꿔주니까 처음에 제가 선택했던 그 컴포넌트의 위치 변형, 즉 형태적인 변형이 발생이 되죠.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 디포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와 같이 선택한 어떤 그 컴포넌트가 이렇게 형태적으로 돌출이 되거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팽창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이제 부분적인 형태 변형이 필요할 경우 역시 클러스터 디포머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야에서는 이런 클러스터 디포머를 사용하지 않고 선택한 어떤 그 컴포넌트 단위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이만큼만 선택해 놓고 선택한 이제 이 컴포넌트 리스트로부터 바로 Shift W를 하게 되면 선택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든가 해서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얼마든지 선택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선택한 컴포넌트의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하지만 선택한 컴포넌트 개수가 만약에 이제 1000개라고 가정했을 때 결국 이동에 대한 키프레임을 생각하면 최소 3개의 이동 관련 그래프 노드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1000개 곱하기 3을 해야만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래프 노드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상태를 바로 노드 에디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선택한 P플랜으로부터 폴리건 플레인 쉐입 노드 선택해서 Input and Output 클릭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조작을 가했던 키프레임을 적용했던 각각의 벌티스 컴포넌트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래프 노드가 붙어 있죠. 지금의 이제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정도 수준에서 이만큼 만들어지는데 키프레임을 적용한 대상의 컴포넌트 개수가 만약에 1000개, 10,000개, 10만 개 이런 수준에서 만약에 컴포넌트 단위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적용하게 되면 그 개수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그래프 노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웬만큼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쓰신다 하더라도 전체 애니메이션 연산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인 메시 쪽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리스트가 보이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선택한 리스트만큼 많은 양의 그래프가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프가 보이는 이 모드를 앱솔루트 뷰 방식이 아니라 스택 뷰로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린 형태로 차곡차곡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선택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Y축으로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Y축에 대해서 여러 개 그래프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선택한 컴포넌트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 정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선택해서 키프레임을 적용한 대상이 만약에 10만 개의 벌티스 포인트다. 그러면은 역시 그에 따라서 수십만 개의 그래프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그래프 개수도 수십만 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그 선택한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가능하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형태 변형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위험성이 있고 또 연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하지 않고 바로 디폼 기능을 대신 사용해서 형태 변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브젝트를 삭제해버리고 이번에는 스피어를 생성해보죠. 역시 스피어를 적당히 레디어스를 키우고 디비전을 좀 증가시키겠습니다. 어떤 그 컴포넌트를 전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클러스터 디포머를 다이렉트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선택한 오브젝트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핸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동하게 되면 전체 오브젝트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클러스터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스피어 오브젝트가 종속이 돼서 같이 따라가는 듯한, 마치 이제 그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하고 좀 유사하게, 또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운 이런 컨스트레인 기능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뭐 페어런트라든가 포인트 컨스트레인이 있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종속돼서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억해야 할 점이,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해놓고 클러스터 디포머로 적용했을 때 그 위치 변형을 가하거나 회전을 가했을 때, 또는 이제 뭐 스케일을 바꿨을 때 이 시각적인 효과는 실제로 오리지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오브젝트는 이제 분명히 원 위치보다 벗어나 있고 원 위치보다 회전되어 있고 스케일도 바뀌어 있는 상태죠. 하지만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시각적인 효과에 의해서 실제로는 바로 벌티스 같은 이 컴포넌트의 위치가 한꺼번에 바뀌어서 변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클러스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는 다시 최초 원 상태, 즉 클러스터를 적용하기 전 상태로 빼게 되죠. 다시 이번에는 이제 그 클러스터를 오브젝트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보죠. 라이트 뷰로 이동을 한 다음에 벌티스 포인트를 역시 라sso 툴을 사용해서 뭐 대략 이만큼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시 Q키, 선택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디폼, 클러스터, 레셋 세팅, 어플라이.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이제 클러스터 핸들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선택한 벌티스 컴포넌트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회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스케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그 속성 중에 인벨로퍼 값이 있죠. 값을 이제 1이 클러스터 효과가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이 되면 클러스터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0.1이 되면 10%, 0.5면 50%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1.5가 되면 150% 효과가 나타나고 2가 되면 2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인벨로퍼에 대해서 키 셀렉티드를 사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벨로퍼 값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다시 1.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트랜스레이트 Z의 어떤 그 값에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선택했던 그 컴포넌트가 같이 이렇게 딸려오면서 형태 변형이 되고 있는데,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택한 그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그 범위를 제외를 시키거나 추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경우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Edit Membership 툴입니다.
클러스터 디포머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에디트 멤버십 툴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선택한 그 클러스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컴포넌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만큼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커서의 모양은 보통의 선택 모드가 아니라 컴포넌트로 선택하는 그 삼각형 모양의 커서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로 컴포넌트, 원래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컴포넌트 영역은 이만큼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특정 컴포넌트로 선택하게 되면 더 추가되죠. Shift 클릭 또는 Shift 클릭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제외를 시켜야 할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이제 제외가 되죠.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제외가 되죠. 컨트롤 클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 클릭 제외를 할 수 있고 Shift 클릭 드래그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컴포넌트 단위로 어떤 그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시각적인 연결 대상을 포함을 시키거나 제외를 시킬 때 에디트 멤버십 툴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가 좀 더 다 빠지게 되는 셈이죠. 다시 컨트롤 Z 언두, 이번에는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는 이 클러스터 디포머하고 스피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모든 벌티스 포인트하고 클러스터 계산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제외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 또 이런 식으로 제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클러스터 디포머를 사용을 할 때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는 선택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클러스터 효과가 각각의 포인트마다 100% 적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느낌이 좀 다소 과격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인벨로프 값, 그 시각적인 효과가 선택한 모든 그 벌티스 포인트에 대해서 100%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클러스터 효과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과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컴포넌트마다 그 강도를 어떤 컴포넌트는 한 50%, 또 어떤 컴포넌트는 20%, 22%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그 인벨로프 값이 다른 상태로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완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 오브젝트 대신에 오브젝트와 클러스터 핸들을 다 삭제하고 다시 폴리곤 플레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죠. 역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페이스 모드로 해서 라소 툴을 사용해서 역시 이만큼을 선택을 해보죠. 선택한 이제 그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 다시 Q키 디폼 클러스터 디포머, 지금 이제 일단 그 인벨로프 값을 1로 해서 그 클러스터 효과가 모두 100%로 전달을 시키겠습니다. Apply. 인벨로프 1이죠. 따라서 이제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선택한 그 페이스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 효과는 모두 100%라는 얘기죠. 전부 다. 이것을 이제 그 부분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Paint Weight 툴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디포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Paint Weight라고 불리는 카테고리가 있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바로 이제 클러스터 부분이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컷의 모양이 이렇게 그 브러쉬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실제로 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클러스터가 미치는 영향력 범위를
블랙 앤 화이트로 표시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면 흰색 부분이 바로 그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효과가 100%라는 얘기고, 블랙 부분이 효과가 없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검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애당초 제가 처음부터 클러스터 영역으로 잡아서 만들지 않았던 부분이죠. 따라서 그 부분은 의미가 없고, 지금 보면 흰색 부분 영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선택한 모든 컨버터 단위가 모두 100%, 즉 인벨로퍼 값이 1 상태란 뜻입니다. 브러쉬 툴 쪽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툴 세팅이 나타나죠. 여기서 페인트 애트리뷰트 모드를 보게 되면 현재 선택한 클러스터가 누구인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1.weight라는 속성값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필터 타입은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플레이스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1 상태가 되면 100%의 의미가 되는 거고, 0.5는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죠? 결국 이 클러스터의 효과가 50% 정도로 축소되는 겁니다. 컨트롤 Z 언두. 브러쉬가 갖고 있는 사이즈를 늘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레디어스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더 크게 조정하시거나, 또는 키보드상에서 단축키 B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만큼 바꿔놓고 드래그 하게 되면 역시 선택한 부분이 그만큼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시 1 상태로 바꿔서 들어가면 100%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드래그를 해서 낮추면은 역시 그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리플레이스 방식 대신에 애드 방식으로 하게 되면 현재 각각의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의 웨이트 값, 시각적인 강도 값에 더하기 방식으로 추가됩니다. 뭐 0.3 정도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0.3 정도 더해진 상태라는 얘기죠. 이미 흰색 부분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0.3이 계속 칠할 때마다 더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 모드로 하게 되면은 결국 30% 정도 값을 스케일링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좀 값이 높았던 부분이 그만큼 좀 작게 바뀌게 되겠죠. 어느 모드 방식을 사용해도 사실상 값을 조정한다는 개념상에서는 똑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바로 스무스입니다. 스무스는 이제 특별하게 값을 바꾸지 않고 이 상태에서 페인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값이 약간 좀 이렇게 딱딱했던 부분이 약간 부드러운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플러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모든 클러스터 영역에 한꺼번에 스무스 작용이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산이라든가 암석 같은 그런 부분이 약간 지면 위에 돌출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죠. 다시 Q키 그러면은 페인트 웨이트 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인벨로퍼 값을 제로로 하게 되면 효과가 사라지게 되겠죠. 인벨로퍼 선택,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값이 바뀌도록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바로 페인트 웨이트 툴 중에서 클러스터 2 기능을 사용해서 클러스터하고 연결이 된 특정 컴포넌트마다 각각 다른 시각적인 강도 상태를 가지도록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접근을 할 때 여기서 접근을 했는데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마킹 메뉴 중에 보면 바로 페인트 메뉴가 있죠. 이 중에서 보면
바로 클러스터 메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만약에 이제 그 클러스터 디포머를 한 번이라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하위 리스트에 이렇게 실제로 부분적인 그 웨이트 값이 바뀌는 클러스터 웨이트 속성 리스트가 하나가 등록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클러스터 디포머를 여러 개를 심었다고 그러면은 그 리스트가 여러 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클러스터 1 웨이트 선택하게 되면 바로 다시 모두가 화면에 다시 블랙 앤 화이트 기반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툴 세팅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대로 다시 바뀌게 되죠. 리플레이스 모드를 사용해서 모든 값을 0.5로 바꿔보죠. 밑에 있는 플로드를 사용해서 클릭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선택되어 있는 모든 클러스터 컴포넌트가 0.5의 클러스터 효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시 1로 바꿔놓고 부분적으로 페인팅을 해서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1 상태를 가지도록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시 스무스 모드로 바꿔서 한번 플로드, 그럼 살짝 부드러운 상태로 바뀌었죠. 다시 Q키 클러스터 인벨로프를 역시 값을 조정함에 따라서 그 시각적인 효과가 꺼지고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클러스터 디포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 폴리건 플랜 오브젝트가 지금 이제 그 트랜스폼이 가만히 있는 상태죠. 위치를 한번 바꿔보죠. 일단 뭐 위치를 바꿔도 클러스터 디포머의 효과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전을 시켰을 때도 살아있죠. 스케일을 바꿨을 때도 역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클러스터 디포머를 폴리건 플랜 오브젝트에 이렇게 페어런트를 시켜서 같이 따라가도록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만약에 지금 이 폴리건 플랜 오브젝트가 이제 이동을 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를 이제 같이 종속을 시켜서 따라가도록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그 같은 작업을 위해서 간편하게 페어런트를 걸어주게 되죠. 바로 클러스터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래서 결국 클러스터 디포머는 폴리곤 플랜 오브젝트 하위에 계층 관계로서 하위에 놓여있는 종속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폴리곤 플랜을 선택하게 되면 클러스터 구조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선택이 되겠고, 이동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죠. 디포머 상태가 좀 이상하게 바뀌고 있죠. 회전을 했을 때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지금 디포머 효과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을 적용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역시 디포머 효과가 왜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클러스터를 이제 적용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클러스터하고 오브젝트는 서로 별개의 존재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러스터 효과가 적용되는 오브젝트 구조 안쪽으로 클러스터 디포머를 이렇게 계층 구조상 하위에 놓이도록 연결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클러스터 핸들을 선택해서 컨트롤 A, 그러면 클러스터 핸들을 갖고 있는 이제 그 트랜스폼 노드가 아닌 클러스터 노드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그 세부적인 속성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바로 그 릴레티브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클러스터가 만약에 어떤 오브젝트하고 이제 종속 관계로 하위에 놓여 있을 때 그 관계를 인식해서 다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그 시각적인 효과의 위치를 재조정해 주게 됩니다. 이제 릴레티브를 체크를 해놓고 다시 오브젝트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회전을 했을 때도 역시 그 모양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왜곡이 생기지 않고 있고, 스케일을 바꿨을 때도 역시 그대로 효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클러스터 디포머가 어떤 오브젝트 하위에
종속이 돼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정상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클러스터가 릴레이티브 모드로 연산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점을 역시 주의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클러스터 디포메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